네.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는 2,485포인트, 2,500선 언저리까지 오면서 두 달 내내 이야기했던 박스권을 확실히 좀 벗어났는지 이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 그 사이에서의 또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로 먼저 좀 표현을 해주시죠. 네, 경기 민감주와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요즘 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유동성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어제 오늘 좀 거래 대금 많이 늘긴 했는데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시장은 이제 박스권 장세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자 이렇게 이제 상단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오게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시장의 어떤 그 축이 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거래소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839포인트로 아래꼬리를 좀 다는 상황인데 전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간 덜 오른 종목을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타나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모습을 보면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이제 선물 차트인데 지난 3월 13일부터 해서 이게 외인들의 이제 누적 동량이 1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누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 한 11조 천억까지 오늘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동안 이제 박스권 장세를 말씀을 좀 드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외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좀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미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외인들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이제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는 이런 자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조금 더 진행이 우상향으로 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투자자가 이제 가장 좀 머리가 아픈 이 자리가 될 거냐면 사실 그동안에 성장주로 부각이 됐던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바이오 제약주들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성장주죠. 코스닥 성장주의 차트인데 오히려 시장에서 상승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과연 경기 민감주로 다시 옮겨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기다려서 그 다음 섹터를 기다려야 되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세가 나고 있는 뭐 거래소 쪽으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고점 지난 9월달에 고점에서 물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손실폭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다. 그러면 일단 봉인한 전략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다우지수 미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29,400포인트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에서 빠지고 테크 기업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제 이쪽도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는 전략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전략까지 함께 좀 다뤄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내일장 역시 그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꼭 체크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금 선물이 331.25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인들의 미 증시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매수가 유입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333에서 전후에서 이제 결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타생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두 축이죠.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지금 셀트리온 급주에 다시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코스닥 시장도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종목들이 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에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뭐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대선주들도 많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대선주들이 많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라테크라든지 그리고 예 정책주들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관심권에 놓고 시장의 축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수의 흐름을 상당히 좀 잘 전망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 내는 방법을 ETF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ETF 쪽에서 이제 고퍼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 그냥 지수가 빠질 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죠. 요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미 시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수 자체가 이 고퍼스 같은 경우는 한 5%,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수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5% 정도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우상향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양 해지를 건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좀 기술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지금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 타이밍 자체를 조금 더 후에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낙폭과대 개별 종목군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지수 밴드를 전망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단기적으로 사실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기준점으로 숫자를 좀 원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수의 이런 밴드 혹은 지금의 상승의 상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내다보시나요? 그걸 예측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를 우리 체크를 좀 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또 포인트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상단을 좀 의미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단기 추세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단을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급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상향으로 좀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보게 되면요. 자, 오늘도 보면 이제 1110원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에서 외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박스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의 방향성은 그렇고 종목을 고를 때 뭐 지금 포인트로 외국인 수급을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셔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될까? 아니면은 뭐 섹터를 골라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섹터를 골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동안에 이제 풍력주도 바이든 관련 섹터에서 우리가 이제 동국 SNC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뭐 CS 윈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걸 받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이 나타난 종목군들은 매수 타이밍을 기관이라든지 그 종목의 특정 세력들이 있죠. 기관 종목, 외국인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다 빠지는 타이밍까지 끝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고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은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는 유입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내일 눌림목이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타이밍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끝나고 오히려 보시면 그렇죠. 매도가 끝나고 오늘 매수에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장 마감 후 그리고 혹 또 장중에 또 수급을 체크하는 전략 말씀을 좀 해드리면서 시장 대응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은 사실 방송에서 만나뵙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시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어떤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네, 저 이번 주 일요일에 22시입니다.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장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저 시장이 또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경기 민감도 쪽으로 좀 오르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주도 성장주들을 많이 좀 배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제가 이번 일요일 강연에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꼬여버린 투자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마제스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매주 주말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 저녁 10시에 한밤중에 또 주식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남은 4분기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을지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다룬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서 시장의 컨셉이 이제 기술주, 성장주 컨셉에서 조그만 가치주로 좀 옮겨가는 상황 속에 무게 중심을 어떻게 좀 잘 맞출 수 있을지 그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목요일, 금요일 과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이제는 기대가 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이제 2,500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돌파했습니다. 몇 년 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부진도 빨리 좀 벗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